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이념과 특징 보겠습니다. 이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인의 예지나 충효와 같은 덕목을 중요시했죠. 관학을 부흥시켜서 교육 제도의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지만 이 유교 교육은 사학을 통해서 인물 중심의 개별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중국 송명나라 때 형이상학적 유학의 한 계통이었습니다. 사상 중심의 훈구학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의 본체와 인성을 논했죠. 여기서 훈구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연구해서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은 하나의 새로운 교육 이론이었고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사회 윤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2005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의 주된 내용은 뭐였죠?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론과 심성론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과거제의 취지는 개방적인 인재 등용이었지만 특정 계층은 배제가 되었죠. 성균관의 교육 목적은 인재 양성과 제사 그리고 고급 관리의 양성에 있었습니다. 그럼 성균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에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이 성균관은 최고학부의 구실이었죠. 유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였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지배계층의 교양과 사회적 습속을 배우기 위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입학은 생원과 진사시가 원칙이었고요. 교육 내용으로서는 구제지법을 주 과정으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양형고가 있었는데요. 유생들의 식료와 일용품을 담당하는 복지 제도도 있었고요. 성적평가도 있었죠. 제술과 강경, 여기에는 대통, 통, 약통, 조통의 단계도 있었습니다. 사부학당으로서 사학이 있었죠. 성균관의 부속 수준이었고 중등 수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의 중앙과 동서남 네 곳에 세운 교육기관이고요. 문묘는 없었고 제사 지내는 곳 없었고요. 교관 구인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교관 구인법은 교원을 30개월간 장기 근속시키는 거죠. 그렇게 교관 구인법이 있었고요.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부학당 사학이죠. 또한 지방에 중등 관학기관이 있었죠. 향교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에 있던 문묘와 거기에 속한 관립학교입니다. 문묘 기능과 교육 기능 그리고 사회 교화 기능까지 담당을 했었죠. 지방 유생의 교화와 민풍 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학과 대학 계제로는 수학을 먼저 배우고 나서 대학을 배워야 한다는 교육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은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수신서이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이나 수양을 겪은 격언, 충신, 효자 등이다. 수학은 인간교육의 밑거름을 강조하였다. 수학대학 계제로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 전에 도덕적 실천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학은 개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죠. 서원이 있었습니다. 사림으로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 서울과 향촌사회에 만들었죠. 오늘날의 중등 사학교육기관입니다. 목적은 선현 존경과 후진 장학입니다. 교육적인 의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을 정진하게 하였고요. 또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있었죠. 고려 때부터 존재한 범계급적 사설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이 서당은 훈장과 접장 그리고 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접장은 학도가 학도를 가르치는 거, 조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천자문 등 학문의 기초를 익혔고요. 개인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기도 했고 또 지역사회 교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교육 내용으로서는 강독, 읽고 내용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제술, 글쓰기, 그 다음에 습자, 글씨를 익히기 교육 방법으로서는 개별교수법을 했고요.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2005년 초등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과 수학을 아동교육 교재로 사용했다. 그 교재는 다음과 같다.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흥사가 지은 책이고 수학은 유첨지가 편찬했다. 동문선습은 유학과 우리나라 중국 역사를 담고 있으며 박세무가 편찬했다. 이이가 편찬한 경목요결은 학문을 배우는 이들에게 입지를 강조한 유학입문서이다. 서당은 강독, 읽고 해석하고 제술은 글쓰기, 습자는 글씨를 익히기, 그것을 교육 내용으로 했다.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조선의 교육 목표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선인을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지어지선, 성현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수기치인, 수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 한마디로 전인을 만들고 선인을 양성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죠. 조선의 교육 내용은 소학, 사서, 삼경, 주자가래 등을 중요시했고요. 성리학의 규범과 유교의 보급을 위해서 소학과 가래를 장려했습니다. 이 소학과 가래는 생원진사시에서는 학내강이라는 예비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학내강은 학내 고강의 준말이고요. 복시를 보기 전에
생원과 진사시에게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하도록 하는 예비시험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무양과 제도로 운영이 됐고요. 하지만은 문과를 중시했죠. 이 생원시에서는 경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과거를 관학과 연결을 했고요. 대과와 속과의 과목이 성균관, 사학, 향교의 교과목과 일치했고요. 문과를 보면은 문과에는 대과와 속과가 있었죠. 속과는 대과 전에 경서를 외는 생원시와 문장을 짓는 진사시가 있습니다. 생원시에서 경서를 외고 그 다음에 진사시에서 문장을 글짓기를 시험 봤던 것이죠. 대과에서는 문과시로 임용되는 최고 단계의 시험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 단계로 3단계로 있었고요. 먼저 초장에서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여러 문해적 소양을 묻는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논술을 통한 문해적 소양을 묻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조선 전중기 교육 사상 그리고 성리학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 전중기 교육 사상은 조선시대의 교육적 인권상과 이상은 바로 뭐였죠? 선비정신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근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공과 근, 관, 신, 네 덕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권근이요. 교육 목적으로서 인재는 국가의 명맥이고 또 학문은 인재의 원기라 하여서 인재 양성을 강조했죠. 권근의 교육 방법으로서는 근소를 먼저 하고 원들을 나중에 하라. 그렇게 교육의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학을 먼저 배우고 대학으로 가야 된다. 또한 직관교수의 구현이며 최초의 시청각 교육인 입학도서라는 저서도 있죠. 2007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권근은 성리학의 주 교재인 대학과 중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수용 도표로 조선시대 도설류 교재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을 싣고 있다. 또한 사서오경의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초학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게 바로 입학도설입니다. 다음은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이왕입니다. 이왕은 학문의 수양 방법으로서 거경과 국리를 통해서 학문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의 위기지학, 즉 위기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됨을 위한 것을 강조를 했죠.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신의 인간됨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세계관은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이를 더 강조했죠. 인간관으로 인간은 잠재 가능성을 개발해서 항상 발전할 수 있다고 봤고요. 한마디로 교육 가능설의 입장이죠. 교육 목적으로서 인을 체득해서 성현에 이르는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경에 두었습니다. 이 경은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만 몰두하는 것. 따라서 이왕 선생은 치지와 역행인데요. 여기서 치지는 지적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이론을 바탕으로 알아가고 궁리하고 경은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왕의 교육 방법으로서는 입지와 궁리, 경, 숙독, 신득궁행, 잠심자득을 내세웠습니다. 교수법으로는요. 조언자로서 개인차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설명해서 완전히 이해가 가게 했고 다른 학자들과 논변할 때 이치에 맞지 않아도 반론하지 않고 친절하게 토론하고 교도했다. 교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침을 좋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스승으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모르는 것은 끝까지 알게 한다. 2004년, 2002년, 2007년, 2003년, 2008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자 이왕이 말한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의 성찰만이 진정한 공부가 된다는 뜻으로서 성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도리와 덕행의 참뜻을 깨닫고 몸소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처럼 이왕은 학문과 수양의 방법으로서 거경을 교육 목적으로 위기지학을 중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입니다. 이의는 주자와 태계의 이와 기가 각각 발동한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가졌습니다. 주리적 입장이 아니고 주기적 입장입니다. 이는 작용이 없고 기가 작용이 있어서 기가 작용을 먼저 일으키고 이는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동해서 이가 올라타고 하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서로서 성학 집요와 경목요기도 있죠. 이는 입지의 교육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 입지와 성 그리고 민본주의,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뜻을 먼저 세우고 자기지향적인 자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입지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포괄합니다. 입지는 교육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왕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자아에 대해서 갖는 반성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의식입니다. 입지, 다음에 성이죠. 입지의 방법이 성이라고 봤고 학문의 기본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성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성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이가 말하는 교육의 3대 이념이 있습니다. 입지, 명지, 역행. 뜻을 먼저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바로 입지이죠. 그 다음에 명지, 국리명선. 밝게 알기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행, 힘써서 실행한다. 입지, 명지, 역행입니다. 이의 교육 과정론은 수학을 먼저 읽어서 근본을 밝히고 사서오경의 뜻과 이치를 터득하고 성리학설을 읽는다. 마지막으로 역사설을 읽는다. 이렇게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귀납적이죠. 또한 국리, 격영, 역행을 제시했고 특히 실행으로서 뭘 중시했죠? 역행입니다.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을 강조했죠. 다음 조선 후기 교육 사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실학자로서 이 실학이라는 것은 실사구시의 새로운 학풍이죠. 실학 또는 국학이라고 했고요. 실학은 그 시대 때 현실적인 의의를 지닌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실사구시란 말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말하죠. 먼저 실학의 흐름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유형원과 이익 등 소농민을 대변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중기 때는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상업과 수공업 발달을 주장을 했고 정약용에 의해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후기로 넘어가서 학문의 방법과 세계관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 방법을 추구하면서 실학의 기초를 다졌죠. 실학은 바로 성리학의 관념을 벗어나서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학문입니다.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그리고 경세치용에 관한 연구이죠. 실학의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 이후에 피폐한 민생 구조와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죠. 주자학의 대립되는 양명학의 유입과 자극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종래의 사회 체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사회 정책의 대두 때문이죠. 실학 교육 사상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학문을 경멸하고 생활 속 현실을 추구했죠. 다시 말해서 사실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 탐구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실학자들의 교육 사상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민족 지향적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무신론, 실천윤리 그런 교육관을 강조했고요. 학제 개혁론, 공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계적 학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주장을 했죠. 실학의 교육적 인간상은요. 무실 역행을 성실히 하는 인간, 노작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인간, 생활의 유용함을 추구하는 인간. 서양 쪽에 무언가 비슷하죠. 진보, 실용. 2001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교육의 특징은 생활의 실용성을 강조한 사상이며 교육 내용의 개혁을 통해서 경전과 사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강조했다. 이는 민족 주체정신과 실용, 실증정신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실학교육 사상으로서 유형원 보겠습니다. 반개 유형원. 이 유형원의 교육 이념은 신분제를 타파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을 했죠. 교육적 인간상의 덕행인과 능력인을 삼았습니다. 교육 목적으로서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기르는 데 있었고요. 한마디로 사회적 자아실현이었죠. 학제 개혁안을 냈었는데 교육은 국가 통제라는 기본 관점에서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 관리 선발을 연계하는 제도, 학교에서 인재 양성과 선발을 통합하는 것을 구상을 했죠. 공거제를 제시했는데 이 공거제는 과거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학교 교육과 관리 선발의 일원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단선형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재 양성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음은 이익입니다. 이익의 교육 이념은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학문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은 실생활에 유용하며 국가 부흥에 기여해야 한다. 인간평등 사상을 바탕으로서 숙례, 근검, 남녀 유별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와 교육 제도에 대한 이익의 주장은요. 현실과 유리된 내용에 대한 비판과 과거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교육을 4단계로 구별해서 학제를 서민과 사대부의 교육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서민과 사대부를 따로 교육 단계를 제시를 했네요. 교육 방법으로서 일신 전공의 방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전공은 집중해서 학문에 정진한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집중해서 학문에 정진한다는 뜻이죠. 정밀하게 묻고 정리하는 방법인 서독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궁금한 문제를 기록해서 물어본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식과도 같죠. 다음은 홍대용입니다. 이 홍대용의 교육 사상은 양명학의 지행합일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주장하고 의무교육을 제시를 했죠.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과 실용인을 육성하는 것에 뜻을 두었죠. 이 과거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공거제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혁신적인 개혁 사상을 제창을 했습니다. 홍대영 선생이요. 다음은 이동무입니다. 사소절에 비친 이동무의 교육 사상을 보면요. 사소절에서 아동교육에 관한 법규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소절은 소학을 한국 시정에 맞게 조술한 책이죠. 교수법은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정도와 진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봤고, 훈육은 관용과 엄격을 조절하고 아동의 심리를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위생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교육 이념이 실학이었죠. 교육적 인간상은 수기와 위천한 인상, 한마디로 실용인을 의미합니다. 재건주의 사회적 자아실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교육 목표로서 효와 재, 그 다음에 자를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교육 현실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요. 과거제 개혁을 주장을 했고, 우학론과 불가독설에서 당시 교육적 패단을 지적을 했죠. 천자문과 통감, 사력 등은 읽지 못하게 했고요. 천자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학편, 천자문이 아닌 이천자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우리 역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목민심사가 있죠.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기록이죠. 다음은 구원말 신교육입니다.